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7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얘기는 성공을 위한 준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네 가지에 대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 상황을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치밀한 계획, 대충 계획 말고 네 번째,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사업이든 취업이든 학업이든 뭘 내가 도전을 할 때는 그 준비 단계가 철저하게 치밀하게 필요합니다. 대충 무턱대고 그냥 취미로 이렇게 살아가기는 이제 현대사회가 너무 경쟁의 범주에서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낀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 하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꿈은 높은데 꿈은 높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평가, 내가 원하는 건 대기업을 원하는, 본인의 실력은 중소기업에서 상위급에 속해요. 물론 이제 좀 더 노력해서 대기업을 가고 싶죠.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중소기업에 가서 본인의 역량을 펼치는 게 더 여러모로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대기업도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경쟁입니다. 이 동기들 간의 승진이 똑같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에서 이겨내고 버텨낼 그런 상황이 아니면 냉정히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고 그 다음에 잘 판단을 하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나의 부가가치, 나의 장점, 나는 정말 이런 부분은 자신 있어, 이런 부분을 더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 장점을 살려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대기업이 좋든 중소기업이 되든 동기부여를 확실히 나에게 부여를 시키는, 그러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고 도전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에너지가 분출이 돼요. 나옵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할 수 있어, 돼, 정말 돼. 그런데 하나가 또 되면 이게 되네, 또 힘을 얻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내 에너지가 더 부가가 되더라고요. 자신감. 그런데 이거 될까 말까,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돼도 일이 되더라도 에너지는 전혀 어쩌다가 되겠지. 본인의 실력으로, 능력으로 본인이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은 더 결여가 됩니다. 이거 내 능력이 맞나? 그런데 진짜 이건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그 길을 성취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도전도 더 극한 에너지를 내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부여와 긍정적인 마인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본인은 진짜 소중한 존재,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라. 대충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디테일하게 진짜 이 계획을 잘 세우면요, 이 성공의 밑바탕이 되지만 자산이 되고 노하우가 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섰다가 지우고 계획을 짜고, 이 계획을 잡고 막 이거 치밀하게, 저의 경우도 경험을 많이 합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세금부터 들어가는 비품대부터 해서 인원, 보복 많이 적어봐요. 정말 그 밑바탕이 그게 당장 쓰일까?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진짜 가서 뭔가 내가 직접적으로 할 시점이 되니까요, 그 밑바탕이 한번 깔리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변형되고 옮겨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진짜 치밀한 계획은 정말 성공의 자산이다. 노하우예요. 누구에게도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하고요. 자, 그래서 치밀하게 세우고 나만의 성공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전략적으로 세워야 시장, 그 다음에 뭐 경제,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들이 변화가 되는데, 아무리 내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지금 현재의 전략적이지 못하면 그 계획은, 수포가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학원을 준비했었는데, 비대면이 되어버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전략적으로 내가 치밀하게 잘 계획을 세웠던들, 시장은 그걸 받아들이질 못한, 학원인데 비대면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지도를 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방법을 바꿔야 되죠. 전략적으로. 다른,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쉬든지, 그 방법. 그러니까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다시 이걸 세워야 되고요.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3개월 안 됩니다. 6개월 안 돼요. 최소한 1년, 계획을 세워라. 이거는 취업이든, 사업이든, 본인이, 회사에 취직하면서 1년 계획을 세운다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뒤에, 만약에 내가, 직업에 도전을 한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능력을 하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전략적으로 1년의 목표는 세워야 한다. 사업, 더 마찬가지고. 사업은 더 마찬가지고. 이거 정말 전략적으로 잘 세우고, 최소한 계획을 잡을 때 1년의 계획을 잡아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171번째 성공을 위한 준비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타합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합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72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도전을 했다면, 시작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많은 계획과 시행착오, 여러 가지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사업이든 취업이든 이제 시작이 되었을 때 어떻게 도전을 해야 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행동입니다. 자, 첫 번째, 사적생의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환골탈태, 파격적으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내가 행동했던 걸 완전히 탈바꿈을 한다는 마음으로 도전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인생의 주인공은 나이며 연극이든 영화이든 내가 한 편의 드라마를 찍어도 주인공은 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도전을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사적생입니다. 죽으려 하면 살 것이고 살려 하면 죽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전을 정말 성공하려면 처절하게, 정말 밑바닥부터 뼈저리게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불편하고 저게 불편하고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렵고 탓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나를 도전하게끔 만들어주는 요인이다. 나에게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걸 해내지 못한다 하면 죽을 각오로 정말 내가 목숨과도 한번 바꿀 그런 도전의 정신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사적생의 정신으로 도전해야 한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업이든 연애든 취업이든 학업이든 하나 만만하게 쉬운 건 없습니다. 내가 도전하고 내가 정상에 서려는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거는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믿음. 자, 행동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기본인데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행동과 태도와 나의 그 업무의 진척, 사업의 진척이 달라집니다. 정말
굳세게 마음 확실히 먹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나는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 단체분들도 구호를 하고 화이팅을 내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은 다독거리고 흐트러졌던 부분을 중심을 잡기 위한 그런 구호도 외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 시작할 때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무조건 된다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중간에도 끊임없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을, 나에게 계속 믿음을 줘요. 그래, 넌 돼. 어제 수고해서 오늘 또 즐거운 날이 또 좋아질 거야. 이런 믿음을 계속 주입을 시켜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파격적으로. 참 개인적으로 다들 일 보면 성격이 뭐 차분한 사람, 내성적인 사람, 외형적인 사람, 뭐 강한 사람, 조금 약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 뭐 꼭 별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근데 각자의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고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보완해야 될 약한 부분, 이 부분을 지금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든 학업이든 취업이든 이제 완전히 탈바꿈을 해야 된다. 파격적으로 그냥 대충 안 된다. 내가 부족했던 이 단점들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침에 늦잠 자고 기본적으로 출근에 지각을 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면 모든 게 안 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늦잠 자던 거 바꿔야 돼요. 확실히 바꿔야 돼요. 새벽형 인간을 바꿔야 돼요. 저녁에 늦게 자는 그런 버릇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파격적으로 바꿔야 된다. 뭐부터? 생활의 환경부터. 내 생체 리듬부터 완전히 파격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기가 무엇에 도전하는 거기에 맞춰서 나의 모든 생체 리듬, 생활 리듬, 환경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된다. 어떻게? 파격적으로.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은 나야. 이 도전에 있어서 주인공은 납니다.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관객들이 나만 주인공을 바라다보고 있다. 이러면 참 재미있게 할 수가 있는 방안입니다. 왜? 주인공이 좀 힘들어도 그걸 극복하고 나중에 엔딩이 참 이렇게 좋게 해피하게 끝나는 게 우리 영화며 연극이고 주로 물론 슬픈 장면 뭐 이렇게 아무런 장면도 있지만 그거에 아니고 해피한 영화의 주인공이 역경을 이기고 성공하는 그런 영화의 장면처럼 내가 주인공이다. 그래서 때로는 잠깐은 내가 어려움을 겪지만 나는 무조건 성공한다. 내가 주인공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중간에 성패를 따지지 말라는 거지. 끝까지 주인공은 왜? 내가 주인공이니까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고 진짜 단 1%만 성공의 확률이 보인다면, 시작을 했다면 끝까지 도전을 해야 된다. 왜? 내가 주인공이. 주인공이 실패하거나 죽거나 하면 영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1%만 확률이 보여도 해라. 무조건 해라. 왜?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17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도전을 하고 이미 출발을 했다면 이렇게 4가지를 실천하면서 하자 하는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7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얘기는 성공의 정석 해서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자, 5가지. 첫 번째, 좋아하는 일을 해라. 두 번째, 변화. 그리고 세 번째, 정직. 그리고 네 번째, 행동. 5번째, 사람의 관계. 이렇게 해서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성공을 하려면 첫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정말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되는 건 없어요. 특히 최근에 이렇게 쭉 보면 성공하는 사람은
정말 남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되지만 본인이 그 분야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겨하고 항상 그 일을 하면요, 피곤함이 없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각자의 영역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저는 혼이 나요. 하지만 저는 그 일이 너무 좋아요. 근데 내 일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영역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자기 기준을 자꾸 생각하니까 불평불만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뭐 게임도 마찬가지잖아. 아이들이 아무리 말려도 잘 안 되더라고. 단 그런 규칙을 정해주지만 그 아이가 좋아하고 재능 있는 쪽을 가만히 바라다 보면 결국은 성공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아이가 나중에 보니까 성공하는, 마찬가지. 여러분, 저는 뭘 하든 간에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취직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인생 방향도 마찬가지고 즐길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공의 확률도 훨씬 높더라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공의 정석은 변화할 시기 확실하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즐겨야. 이 도전이라는 그 의식도 있죠. 변화는 또 도전이기도 하고요. 생활의 어떤 모든 패턴들을 또 바꿔야 돼요. 참 힘들어요. 그런 변화가. 하지만 그 변화를 즐기면서 한 가지 예로 이렇게 뭐 계속 사복만 입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정장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쭉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편안하게 캐주얼 옷만 입다가 직장에 취직을 하면 어떻게 정장을 입고 출근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사업도 정장을 입고 하는 사업이에요. 자, 그런데 그 변화, 사실 막 넥타이하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막 목을 조이는 거. 하지만 그 변화를 즐겨야 돼요. 그렇게 넥타이를 입을 때는 이게 멋있는구나, 당연한 거구나, 그렇게 즐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또 다른 변화가 있다면 그때가 또 좋았고 넥타이를 하고 다닐 때가 또 기억에 남고 해요. 이제 변화되는 부분을 즐기면서 그렇게 한다면 성공의 정석을 밟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정직하게. 사업을 모든 일을 학업, 취업 다 마찬가지. 정직하게. 참 이건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 정직하지 못한 건요, 이제 롱런, 장수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오늘 장사 잘 된 가게 가보면 주로 그 주인들이 참이 너그러워요. 잘 되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너그럽다는 것은 정직이고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덕으로 또 사업도 되고 장사도 잘 되더라. 자, 그리고 네 번째, 행동을 하고, 이 행동이라는 건 뭐예요? 승리자,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하는 행동. 막 거품을 엮고 막 이렇게 뻥을 치라는 게 아니고,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되고, 앞으로 내가 성공할 것이다 하는 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한테 칭찬을 해요. 나한테, 내 스스로, 뭐 세상에 네가 제일 잘난 놈이야, 뭐 그런 마음, 칭찬을 하고 힘내. 자, 그래서 행동 자체가 진짜 성공한 사람, 승리자, 이겼다. 이기면 얼마나 좋아요. 스포츠 경기도 만약에 팀을 짜서, 아니 개인적으로 뭘 하든 이기면 오락이지만 1대1로 경기를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처럼 승리자처럼 행동을 해야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아직 앞으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입니다. 사람. 인간관계. 사람의 관계. 이 소중함을 잊어버린다면 모르겠네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살아왔던 걸 보고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사람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경조사를 해보면 그 마음은 더 절실히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를 중요시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성공도 더 빠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17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얘기는 제대로 하자.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도전 의식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몰입하자. 집중하자. 세 번째, 정보,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네 번째, 안목. 네. 다섯 번째, 행동해야 한다. 이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오늘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의 새로운 일에 아니면 하던 일에 최고가 되기 위한 그런 도전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안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만족하기보다는 좀 부족해.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같은 뭐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뭐 경쟁을 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노력을 해서 뭐 정상에 서려고 하는 그런 도전 의식이 있어야 성공에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몰입. 네. 우리가 뭐 일을 하다 보면 좀 느슨해질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유혹이라는 게 다른 유혹이 아니고 좀 쉬고 싶고, 뭐 앉다 보면 눕고 싶고, 눕다 보면 뭐 자고 싶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집중하고, 그리고 세상을 쳐다보는 안목,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일을 할 때는 뭔가 다른 생각보다는 몰입을 집중해서 몰입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정보. 배움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정상이야. 나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 이렇게 변화되고 내가 모르는 새로운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사실 지금은 그래요. 여러분이 저는 뭐 한계점에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내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좀 배우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성공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안목. 장기적으로, 아니 단기, 중기, 장기.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하는 그런 뭐 애견을 할 수 있는 안목, 그런 눈이 있다면 사실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뭐 사람을 보는 안목도 있어야 될 거고요, 사업적인 안목도 있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로 내가 성공을 하려면 뭔가 다른 시선, 생각,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행동. 일관성이 있는 행동을 하라.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습관적으로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꼭 이렇게 다니던 길을 주로 다니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항상 내가 집으로 뭐 직장으로 왔던 길, 꼭 그 길을 주로 다녀요. 참 변화하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요즘은 저는 좀 새로운 곳으로 도전을 좀 합니다. 가는 길을 이 길도 한번 가보고 저 길도 한번 가보고, 차를 가지고 움직일 때도 뭐 A 코스, B 코스, C 코스 이런 코스로 한 번씩 가봐요. 시간 타임도 이렇게 좀 체크도 해보고.
자, 그런 건 왜 새로운 그 환경이라든지 뭐 느낌, 이런 게 조금 변화는 있습니다. 자, 이건 일관된 행동을 하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정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각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찾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자, 행동 중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 건요. 성공 모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관된 행동, 아니면 조금의 변화된 행동, 이 중에서 성공된 모델, 어느 것이 성공에 가까운가, 그 모델을 찾기 위해서 행동, 일괄적인 행동, 변화되는 행동, 이 중에서 진짜 성공의 모델을 찾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제목이요.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자. 할 거라면 제대로 하자. 이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비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7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얘기는 자비입니다. 자비. 자, 자비라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본다, 돌봄이라 하는 얘기로 함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남을 도운다,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을 함께 동행해서 행동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낸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게 자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자비는 첫째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믿음. 두 번째 인격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성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믿음, 인격, 그리고 성숙, 사랑. 이 네 가지의 자비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또 자라는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 자리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자비라 하면 길 가다가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 계시면 옛날에는 육교위나 지하도 밑에 동전통을 두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주머니에 있는 동전들, 때로는 지폐 다 주고 그게 도와주는 것이다, 마음의 온전이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행동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요, 그렇게 동전을 주고 주머니를 다 비우고 오면 그냥 마음이 부자가 된 거예요. 현실은 오히려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마음의 부자, 그건 자비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에 내가 쓰고 나면 더 많은 물질적 이득을 얻게 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오늘 오다가 제가 이렇게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다 넣어드렸어요. 그분 참 할머니 불쌍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어린 기억에 하면 어머니는 그래, 참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에게 더 듬뿍 용돈을 주시는 것. 자, 무엇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자비,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이게 뭐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 함께 이렇게 동행해서 도우고, 어릴 적 기억으로 제가 착하다가 아니고
그렇게 좀 몸소 실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정말 걷기가 힘들면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도 않아요. 몸이 그냥 반응을 하는 거예요. 부축하고 도와드리고 싶고, 뭐 길을 건너고 어려운 이런 부분, 횡단보도에 맹인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직감적으로 저는 알아줘요. 그러면서 그분을 도우려고 그러고 차를 정지시키고 하는 행동. 저희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 뭐 이런 거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거, 이런 작은 자비부터 실천하고 봉사하는 이런 게 배워지고 그게 곧 실천이 된다면 더더욱 좋은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175번째 시간은 자비에 대해서요. 제가 목사도 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지도자도 아닙니다. 이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국민으로 우리 모두가 이런 자비를 실천한다 보다 더 따뜻한 사회, 따뜻한 국가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